오늘의 책은 너와 나를 위하여 너나위 작가님의 책입니다. 그는 결단코 다니던 대기업이 자신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가난한 비평가가 아닌 풍족한 실천가가 되기를 결심하게 됩니다. 이제는 구독자 55만 명의 유튜버, 100억 자산가로 거듭난 그의 경험과 지혜가 담겨 있는 책,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라를 리뷰해 드릴게요. 절대로 돈을 잃지 않는 투자법. 주식 투자의 살아있는 전설이라 불리는 워런 버핏은 본인의 투자 원칙을 다음 두 가지로 제시했다. 첫째, 잃지 않는다. 둘째, 첫 번째 원칙을 지킨다. 부동산 시세 차익형 투자를 시도할 경우에 정말 돈을 잃지 않는 것은 중요하다. 9번 성공해서 수익이 생기더라도 한 번 잃게 되면 누적 수익률 측면에서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절대 잃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저평가. 투기와 투자의 기준이란 매우 간단하다. 사는 순간 돈을 버는 것이 투자이고 막연하게 오를 것으로 생각하는 것에 돈을 투입하는 건 투기다. 따라서 좋은 투자란 사는 순간 버는 것이어야 한다. 저평가란 물건의 가치 대비 가격이 싼 상태를 의미하는데 부동산의 가치는 입지로 결정되기 때문에 입지보다 가격이 싼지 적정한지 비싼지에 따라 저평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은 공식이 성립한다. 결국 저평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입지와 가격 이 두 가지를 모두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 그런데 둘 중 가격은 입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파악하기 쉽다. 인터넷만으로도 찾아볼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이다. 결국 저평가 여부를 판단하려면 그 가치인 입지를 알아보는 요령을 터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 저평가 여부 확인하는 방법. 당신이 정육점에서 소고기를 살 때 가격을 잘 알지 못한다면 아마도 여러 정육점을 다니면서 소고기의 색이 좋은지, 조직이 우수한지, 등급은 어떤지를 살펴보고 가격을 듣고 또 비교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더욱 확실하게 품질 대비 싼 소고기가 어느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부동산도 이와 같다. 부동산과 소고기의 차이는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뿐이다. 부동산의 입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직장이나 교통, 주변 생활환경, 학군 정도이다. 결국 부동산도 물건 하나만 봐서는 그것이 싼지 혹은 비싼지를 판단할 수 없다. 몇만 원짜리 소고기도 그렇게 비교해보고 사면서 수억 원에 달하는 주택은 어떻게 한두 채만 보고 금세 마음을 빼앗겨 도장을 찍는단 말인가. 부동산 투자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부동산은 발품이다라는 것도 결국 많은 곳을 둘러보며 아는 지역을 늘리고 비교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와 물건을 늘려야 저평가된 물건을 발견할 수 있다는 말과 같다. 당신이 저평가된 지역을 찾아내고자 한다면 먼저 아는 지역을 늘려가야 한다. 서울이나 광역시의 경우 구 단위로 5곳, 그 외 지역의 경우 시 단위로 5개 이상의 지역은 선정해 알아가라. 그리고 그 안에서 입지 대비 싼 물건을 찾고 그들 중 전세가율이 높아 투자금이 적게 드는 물건에 투자하라. 실패 없는 부동산 투자법.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에서 돈을 잃지 않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다. 바로 부동산의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를 비율로 표시한 전세가율을 활용하는 것이다. 만약 A라는 아파트의 매매가가 3억 원이고 전세가가 2억 7천만 원이라면 전세가율이 90%이다. 이런 경우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에 접어들어 아파트 매매가가 떨어지는 상황이 되면 수요자들은 매매가 아닌 전세를 선택한다. 거주는 해야 하지만 내가 가지고 싶진 않을 테니 말이다. 거기에다 해당 아파트 주변에 주택 공급이 많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 오히려 수요가 늘어난 아파트의 전세가는 여전히 2억 7천만 원 근방에 머무르거나 더 오를 수 있다. 부동산의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낮아질 수 없다는 건 바뀔 수 없는 명제이기에 결국 그렇게 형성된 전세가는 부동산의 매매가가 전세가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방어하는 하방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된다. 이는 부동산의 매매가가 하락할 때 일반적인 경우 전세가 수준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말과 같다. 이것이 투자를 하는 개인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바로 시세 차익형 전세 투자를 할 경우 매입 이후 가격이 하락하게 돼도 내가 잃을 수 있는 돈은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 즉 투자금만큼이라는 뜻이다. 이것이 전세가율이 높아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적은 물건을 투자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된다. 정리하자면 시세 차익형 전세 투자를 하는 경우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지는 반드시 확인해 보길 바란다. 첫째, 여러 지역의 물건과 비교해 본 결과 저평가된 것이 확실한가? 둘째, 전세가율이 높아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며 건당 리스크는 작은 물건인가?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물건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나간다면 횟수가 반복될수록 돈을 잃지 않는 것은 물론이요, 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수익을 안겨주는 좋은 물건을 볼 수 있는 안목까지 갖추게 될 것이다. 나는 똑 떨어지는 차트나 엑셀, 복잡한 KB 시계열 등을 잘 활용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야기한 간단한 기준을 토대로 직접 발로 뛰며 투자를 익혔다. 당신의 두 다리가 튼튼하고 굳은 의지와 열정만 있다면 차트나 엑셀, 시계열, 통계 같은 것은 몰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부동산 투자는 결국 발로 하는 것이니 말이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더 좋은 책으로 다시 찾아뵐게요.